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21쪽에 ICF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1997년에 제안된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자, ICF 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적으로 자, 인증받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과거에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좀 인식을 했다 그러면 이 ICF 기준은 자, 긍정적인 기준, 흔히 말해 가장 간단한 거 단어, 용어 이거를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언어로 쓰자는 것부터가 이 ICF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자, 단어 하나 부정적인 단어를 중립적으로 또는 중립적인 단어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도 과거에 이 장애인 복지론 같은 걸 수업을 들으면은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런 수업을 복지행정, 복지정책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인 복지론 가지고 한 학기 배우고 장애인 복지론 가지고 한 학기 배우고 이러는데 과거에도 물론 그랬었는데 이 비중이 그때는 그렇게 크질 않았고 특히 노인 복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그때 뭐 저출산 고령화 그냥 저출산이면 저출산이다 고령하면 고령하다 뭐 관심 가지는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운 거고 그 계획이 또 당시에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냥 언론에서도 뭐 자 저출산에 대비합시다 자 고령화에 대비합시다 앞으로 인구 구조가 바뀔 겁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자 그리고 자 노인 문제 아동 문제 장애인 문제 등등등은 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제 그때 보도가 되고 관심을 가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죠. 자, 그런데 불과 지금 20년 차이죠. 20년 동안에 너무 많은 게 바뀌어가지고요. 자, 과거에 없었던 것도 지금은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었던 제도예요. 갑자기 장기 요양보험이 뭐지? 뭐, 그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다가 이게 또 전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뭐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것부터. 자, 장애인의 어떤 고용. 자, 이런 문제들. 과거에는 굉장히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자만 관심을 가졌던 문제인데 이제는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기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ICF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쪽의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ICF는 자, 장애를 개별적으로 보고 또는 사회적으로 보는 이걸 통합시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제 질병분류 체계하고도 나름대로 이게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 복지론을 배울 때는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인 지식을 함부로 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1, 2, 3, 4번인데 자, 건강에 관련된 거는 자, 과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이게 의사와 이제 연구자들의 이제 이건 몫이고요. 2번이 자, 전문가, 연구자, 그다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자, 장애인을 포함해서 공통의 언어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3번인데 자, 통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자, 그래서 똑같은 분류 체계 안에 뭐 한국은 몇 명, 일본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 4번이 이제 건강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 사회학 방법론을 저한테 배우셨을 때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연도별로 자료를 다 누적돼서 모아놓으면은 아주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게 클릭 몇 번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환자 그러면은 뭐 한국은 몇 명, 일본은 몇 명, 미국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횡단 자료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으면 이게 아주 연구하기 편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ICF 개념이 새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자, 22쪽이 맨 위에입니다. 자, ICF의 장애 개념인데,
자, 영역 1번과 영역 2번이 있죠. 영역 1번은 기능과 장애, 영역 2번은 상황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영역 1번은 기능과 장애인데, 자,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신체적인 기능 더하기 활동과 참여가 이제 더해진 게 영역 1번이고요. 자, 영역 2번은 환경 요소와 개별 요소가 이제 더해진 건데, 자, 이게 영역 2번이 이제 좀 특징적이죠. 자,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영향력.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핸디캡, 장벽,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못 넘어게 하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요소가 있죠. 자, 이거는 뭐 개별 특성에 따라서 내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틀은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기준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 장애의 어떤 설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냐면은 그 22쪽의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ICF에서는 개인적인 장애와 자, 장애나 질병, 상황적 맥락과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인은 개인의 기능, 나의 이제 신체 정신적인 수준은 그 건강 상태와 상황과의 자, 상호작용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는데 혼자 몸과 마음이 멀쩡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무슨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에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올해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하지? 또는 너무 압박을 받아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런 게 이제 외적인 환경이죠. 환경 요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뭔가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할까? 이제 열받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게 이제 그런 장애물들 같은 게 있는 거고, 뭐, 승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자, 소득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뭐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대표적인 그 상황 요소라고 보고, 특히나, 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저 가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에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뭐 이제 탈모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뭐 스트레스를 만약에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머리가 다시 자라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걸 뭐 장애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만큼 환경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뭐 개별적인 요소라고 돼 있는 그 표에 이렇게 보면은 영역 2번에 상황 요소가 돼 있고 개별 요소라고 돼 있는데 이 개별 요소는 예를 들어서 뭐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까지도 좀 포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연령은 당연하죠. 이게 뭐 내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게 뭐 인체도 하나의 뭐 부품이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자, 과거에 부품에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내 몸에 부품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개별 요소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3쪽에 보면은 그 뭐 ICF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신체 기능, 신체 구조, 손상, 활동, 참여, 활동 제한, 그 다음에 참여 제약, 자, 그 다음에 환경 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구분이 다 엄격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러분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말을 할 때 이런 거를 딱딱 구분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손상, 활동,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